안녕하세요. 김동선입니다. 10월 18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어요. 3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국내장도 지난주 금요일날 상승해서 거의 뭐 4일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미국 시장이 지난주에 상승으로 가게 된 주요 이슈는 실적 시즌이었습니다. 실적이 좋게 나왔다. 사실은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죠. 금융주들이라서 돈을 풀어놓은 상태가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 시장 예상치는 이제 웃돌았다라는 거고, 또 제조업도 일부 발표가 됐는데 제조업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기업들의 실적이 초창기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안 좋아진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골드만삭스의 실적이 시장을 좀 주도를 했어요. 뭐 순이익이 1년 전보다 60%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53억 뭐 3천만 달러 정도 됐다고 하죠. 자, 주당 순이익이 14불, 그러니까 거의 15불에 육박하는, 보통 뭐 몇 센트 뭐 이랬었는데 엄청나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델타 변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선방을 했다, 뭐 이렇게 이제 시장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매 판매 그 지표가 하나 나왔어요. 전달보다 0.7% 정도 증가를 보였고, 시장 예상치는 0.2% 감소였죠. 시장 예상치를 다 웃도는 실적과 지표로 주가를 끌어올린 상황이었다. 근데 주말에 이제 뉴스를 보면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을 몸살을 앓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알람을 켰고, 그래서 선제적 금리 인상 국가들이 늘고 있다. 최소 13개국 이상이 금리 인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곧 반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억누르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으로 주가를 억누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를 못 날아가게 좀 방어를 누군가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실적으로 지금 되돌렸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가속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라면 사실은 그 일정 시간 동안만큼은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생산한 재고가 있고, 그렇죠? 뭐 은행도 돈을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당연시 뭐 수입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제조업들도 역시 그동안 만들어둔 제품에 대해서 가격이 오른 것들을 파니까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고요. 얼마 전에 삼성전자도 우리나라 실적 최고치 찍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좀 더 지나게 되면 이제 원자재 가격 때문에 생산이 늘 수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보면 지금은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가 될 거라는 장담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그러니까 이번 실적 시즌 지나고 다음 실적 시즌은 어떨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유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원자재가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목소리가 좀 가라앉아가지고 새벽에 이제 날씨가 추워졌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좀 듣기가 좀 거북하시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그 실적은 당분간 요번 실적 시즌만큼은 당분간 좋을 수 있다.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주가에 반영될지는 뭐 지켜보자,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인플레이션은 지속 진행 중이다. 이것만큼은 뭐 속일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미국 시장 다우 일봉이에요. 일봉 보시면 여기, 일봉 보시면 여기서 죄송합니다. 일봉 보시면 여기 그 캔들 이렇게 올라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캔들 올라서는 모습. 이렇게 되면 정고점까지 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네요. 가능성이 좀 열려 있습니다. 일단 주봉으로 보면은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일단 양봉을 세웠다라는 거, 이거를 이제 요 추세 연장선까지 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차트를 지난주에 만들었어요. 차트를 만든 거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어쩌면 여기서 보시면 고점에서도 요거 영역 1, 2, 3 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설거지 장미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이거는 뭐 제 예측인데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지만 어쨌든 뭐 마감 시황에서는 제가 이런 부분에 좀 언급을 해놓은 게 있어요. 마감 시황에서 좀 언급을 해놨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이요. 어쨌든 주가가 약간 올라온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뭐 차트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도 지금 보시면은 약간 올라왔죠. 예, 근데 이제 다우보단 덜 올라왔죠. 5주선과 마주하는 그런 모습이고 일봉 상황으로 보시면은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5일선과 20일선 골드를 좀 내려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다. 어쨌든 시장의 화두였던 인플레이션을 뒤로 하고 인플레이션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오른 실적이 주가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장도 오늘 어떤 모습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이주열 한은 총재가 11월에 금리 인상 강력 시사를 했습니다. 11월에 원래 금리 인상이 예정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가계빚이 급증하고 뭐 집값이 오른 그 영향으로 인해서 오른 것이 좀 상당하기 때문에 결국 금리 인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11월 금리 인상은 벌써 몇 개월 전부터 예견이 됐던 부분이라서 아마 11월 금리 인상 강력 시사가 현실이 될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금리 인상이 올해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내년에 1월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저는 내년에도 한 3번 정도 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원래 내년 1월까지 하고 3번 해놓고 잠깐 멈출 거다라는 분위기를 형성했었지만 미국이 금리 인상을 내년에 할 거로 저는 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 2번은 더 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나라 그 금리를 한 2% 정도까지 끌어올릴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주말 뉴스에 보면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이 3%대 지금 육박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와요. 그래서 아마도 선제적 대응이 맞겠죠. 근데 우리나라 3%인데도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데 미국 5%인데도 꿈쩍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뒤통수를 칠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적 생각입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예, 틀릴 수 있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고 무슨 뒤통수냐. 금리 인상을 7월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빠른 속도로 할 거라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물가가 올라가고 있고 인플레이션 좀 커지고 있지만 뭐 실적이 좋다. 그래서 주가가 방어되고 있지만 이 금리 인상 빠르게 진행이 되면 이제 그 충격은 무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장에서 이제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뭐 지금 뭐 물가 흐름으로 봐가지고는 뭐 내년 7월 금리 인상보다 더 빠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테이퍼링이 약 8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죠. 매달 150억 불씩 줄어들면 그러면은 10월 달에나 11월 달에 시작한다 하더라도 내년 7월입니다. 그러니까 딱 맞는 수순으로는 지금 테이퍼링 끝나자마자 금리 인상 이게 지금 정석적으로 가고 있는데 분위기상으로는 뭐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동시에 될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돌아온 3,000포인트 7만전자. 엊그저께 6만전자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났었는데 7만전자가 됐습니다. 코스피로 보시면 우리나라가 먼저 3일 올랐죠. 3일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갭상승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상승을 줄까요? 뭐 미국에 따라 미국의 상승을 반영한다면 오늘도 상승을 일부 해야 되겠죠. 상승을 해야 되는데 갭 상승이 두 개가 떠 있는 상태라서 약간 청개구리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오늘 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주말에 나온 증거사 리포트는 오히려 3천이 올랐는데 주가의 하향 목표치를 그러니까 하단을 낮게 설정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하단을 잡았었냐면요. 2,850까지 나옵니다. 여러 증권사 동시에 나오는데 그렇게 해놓고 주가를 땡기려고 하는 건가? 뭐 이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주가가 3,000포인트 나왔는데 거꾸로 주가 하단을 낮추는 리포트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외국인들이 9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로 뭐 약간 전환을 했어요. 근데 뭐 글쎄요. 이게 추세 전환이 가능한지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추세 전환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금리 인상이라든가 테이퍼링 이런 게 없이 실적만 나왔다 그러면 시장은 또 달랐을지 몰라요. 추세 전환이 진짜 시장이 대세 이슈가 될 수도 있는데 어차피 금리 인상을 테이퍼를 하는데 추세 전환이라는 용어가 나올까요? 저는 고점에서 최대한 물량을 파는 과정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겠지만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삼성전자 제가 뭐 이렇게 올려놨는데 삼성전자 지난주에 5일선 올라왔어요. 근데 뭐 여전히 뭐 방향성이 불투명하죠. 주봉상으로는 이제 아랫꼬리가 생겼고요. 그렇죠? 근데 월봉상으로도 아랫꼬리가 생겼지만 그 월봉 20월선에서의 지지력 테스트를 보인 거예요. 68,200원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이탈을 할 거라고 보는데 어떤 식으로 이탈할 건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코스피에서 이제 주봉을 제가 안 보여드렸어요. 주봉에서 보시면 지금 60주선에서 2주 연속으로 하방열선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 양봉 가능성을 아마 시장을 많이 볼 수도 있지만 5주선과 마주하는 캔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5주선 맞고 음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음봉 양봉이었기 때문에 음봉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치고 있고요. 제가 오늘 뭐 녹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목소리가 너무 가라앉았어요. 이제 조금 돌아왔어요. 말을 하니까. 근데 진짜 그 환절기가 확실히 맞나 봅니다. 어제 약간 춥더라고요. 어저께 약간 춥더니 오늘은 뭐 영하로 떨어진다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아침에 환기를 시킨다고 창문을 좀 잠깐 열었더니 코가 맹맹해졌어요. 그래서 환절기 건강에도 조심하시고 이럴 때 또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서 뭐 시장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